She can't speak English. 그 말, 시어머니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무료 보모라고요? 그날 이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영어는 못해도 사람 마음은 압니다. 손주 봐달라고 날마다 전화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영어로 저를 조롱했을 땐 참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67살 박순자입니다. 요즘 세상에 67살이면 아직 팔팔한 축에 든다지만 저는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무릎이 안 좋고 혈압이 있어서 병원도 자주 다니는 편이거든요. 남편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다들 결혼해서 나가 살고 전 그럭저럭 혼자 밥해 먹고 살다가 작년부터 아들 내외가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자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 민호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지수는 영어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칩니다. 손주는 4살, 이름은 하진이에요. 똘망똘망한 눈망울에 제 손을 잡고 할미 나랑 놀자 하는 모습 보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하루 이틀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지수가 회의가 있다느니 수업이 늦게 끝난다느니 제가 가면 항상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하며 환하게 웃던 며느리였죠. 그런데 횟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하진이 어린이집 데려다주는 김에 장도 좀 봐주시고요. 저녁에 갈비찜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 하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손주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으니까 기꺼이 했습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기에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수는 점점 저를 손주 돌봄이 전담 요원처럼 부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엄마 안 오면 하진이 봐줄 사람 없어. 좀만 참아줘요. 응? 저는 결국 마스크 쓰고 약 챙겨 먹고 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지수는 그날 말 한마디 없더군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정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리에 누웠는데 며느리와 친구가 통화하는 소리가 방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아, 진짜 나 오늘도 또 시어머니 온다. 완전 편하긴 해. 진짜 이래서 한국 시월드도 쓸모 있을 때 써먹어야지. 그치? 하하.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She doesn't even speak English. I can say anything in front of her. LOL. 그녀는 영어로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쟨 영어도 못하니까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해도 모른다니까. 진짜 웃겨. 그 순간 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예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자. 아들 체면도 있고 하진이도 있으니까. 그렇게 넘기려 했는데 어느 날 하진이가 놀다가 다쳤습니다. 무릎이 까졌는데 피가 좀 나더라고요. 놀란 저는 약을 바르고 지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지수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애가 왜 이래요?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저는 놀라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근데 지수는 제 말을 끊으며 또 영어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OMG she can't even watch your baby without hurting him. I swear SHES useless.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일했던 기억을 더듬어 또박또박 말했죠. You know, I may not speak much, but I understand enough. And what you just said it hurt.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말 그대로 얼이 빠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정확히 알아챘다는 걸 눈치채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였죠. 어머니, 그게 아까는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친구랑 장난으로 뭐 그런 거예요. 억지 웃음을 짓던 지수는 눈동자 하나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자가 나를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퇴근 후 돌아왔고 지수는 눈치를 보며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라며 변명했죠. 저는 천천히 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유일하게 움직이던 건 하진이의 자동차 장난감뿐이었죠. 엄마 지수가 정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민호야.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 그래, 민호야. 손주 봐달라고 매일 전화하던 내 아내가 결국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다. 저는 그동안 지수가 전화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영어로 저를 흉보던 내용들을 몇 가지 더 말해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이 말리지도 않았고 지수는 뒤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어려운 외국어다. 단어가 아니라 감정으로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나는 영어 몇 마디 못해도 그 마음은 읽을 줄 안다. 며칠 뒤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동네 분식집 하는 언니가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순자야, 너 며느리 인스타 봤어? 내 얘긴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서 보내. 전 SNS를 잘 안 해서 몰랐는데 지수가 올려둔 영어 글이 캡처된 사진이었습니다. When you hire pre-child care named MIL mother minus in minus로 You get time for your life and drama for free. 무료 보모 시어머니를 고용하면 인생의 자유와 드라마를 공짜로 얻는다. 밑에는 LOL과 함께 하트를 잔뜩 붙여놓은 댓글들, 친구들의 폭소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저를 조롱하는 글을 쓴 겁니다. 무료 보모?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헌신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값없이 취급당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 가정을 더 이상 흔들고 싶지 않았고 하진이만은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밤중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가 하진이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술자리에 데리고 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학원 강사 친구들과 회식을 한다며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서 술을 마신 뒤 아이를 태우고 운전한 겁니다. 하진이가 뒷좌석에서 잠든 상태로 엄마 진짜 미치겠어요. 하진이 데리고 술집까지 간 줄은 몰랐어요. 지수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래, 민호야. 지금이라도 내가 아들로서, 아빠로서 정신 차려야 할 때야. 그날 이후 민호는 며칠 회사까지 휴가를 내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지수는 언짢은 얼굴로 저를 보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없는 눈빛 속에 내가 뭔데 우리 가정에 끼어드냐는 공격성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죠. 몇 주가 지나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민호는 한참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지수랑 당분간 별거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 하진이는 어떻게 할 거니? 저랑 지낼 거예요. 지수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큰 상처 줬고.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인생에서 아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내 아내가 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당장 어렵다면 내가 하진이부터 지켜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들이 아빠로서 뭔가 제대로 결심한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지수는 아이를 보러 왔고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별거를 이야기한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진이는 잘 지내요? 그래, 잘 지내. 그저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영어로 그런 말한 건 진짜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가 말 못한다고 무시했겠지만 사람은 말보다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진짜 교육자지. 지수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전 30년 전 미군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했었고 그때 미군 아이들 돌보며 영어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잊지 않았고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세상이 변해도 마음을 울리는 말 한마디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 손주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 하나가 우리 가족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제가 영어 한두 마디 알아듣는 수준이라 여겼겠지만 사실 저는 1980년대 후반 평택 미군 부대 내 보급창고 행정직으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배운 영어는 완벽한 문법보단 실전 중심이었죠. 의료 용어, 물품 분류, 서류 대조, 또 미군 가족들 아이들을 돌보며 배운 실용 회화. 저는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미군 애들 숙제 봐주고 놀아준 사람이야. 미군 대령 부인한테 YOUR이 마이 시스터라는 말까지 들었지. 지수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그동안 얼마나 저를 무식한 시어머니 취급했는지 다 들킨 기분이었겠죠. 며칠 후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심각했어요. 엄마, 지수랑 얘기 좀 해봤는데 지수가 다니던 학원에서 어떤 부모가 컴플레인 걸었대요. 자기 애가 영어 수업 시간에 지수가 할머니 욕하는 걸 들었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응. 근데 문제는 그걸 녹음해 왔대. 그 학부모가. 지수가 아이들이랑 편하게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 시어머니는 좀 답답하셔 영어도 못하시고. 이런 답답하고 무식한 어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영어 공부 잘해야 한다. 호호호. 이런 식으로 말했대. 그걸 들은 아이가 집에 가서 그대로 말했고 학부모가 불쾌해서 녹음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날 지수에게 정식으로 신중한 이혼 고려 중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하진이를 데리러 간 김에 아이를 공원에서 잠깐 놀게 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맑고 바람도 선선해서 오래 걷기 힘든 제게도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었죠. 그런데 놀던 하진이가 갑자기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근데 나어 학원에서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해. 응? 무슨 이야기? 할머니는 영어도 못하고 맨날 잔소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미국 가면 안 데려갈 거라고. 엄마 친구들한테도 그랬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미국 갈 땐 할머니는 안 데려간다. 그래.
어쩌면 난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는 장치였는지도 모르겠구나.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미군 부대 근무 당시 함께 일하던 미군 친구와 찍은 사진, 영어로 감사 편지가 적힌 노트, 그리고 그 시절 찍은 단체 사진. 나도 한때는 반짝이는 인생이 있었다. 너희가 무시할 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저는 그 사진과 함께 섭섭한 마음을 아들 민호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하진이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영어를 잘했는지도 그렇게 멋진 일을 했던 분인지도. 하진이는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멋져. 할머니도 영어해요?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며 저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이의 기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수가 아무리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해도 이 아이 마음에 따뜻한 할머니로 남아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며칠 후 민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실은 하진이 엄마랑 다시 잘 지내보려 노력했어요. 근데 지수가 사과는 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이미지, 자기 계획, 자기 중심.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 살면 안 될까요? 셋이? 나, 하진이, 그리고 엄마. 지금 우리 가족한텐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엄마는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래, 민호야. 이왕이면 영어도 가르쳐줘야겠다. 할머니가 영어 못하는 줄 알았다는 그 녀석. 한 번 속 시원하게 배워보게 하자. 하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민호가 별거를 선언한 지 3주째 우리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하진이는 점점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마지막까지 자기 방식대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우편함에 도착한 내용 증명 우편 한 통. 민호 앞으로 도착한 봉투엔 붉은 글씨로 가정법원 출석 통지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법원에서 온 거야? 민호야, 지수가 이혼 소송을 낸 거니?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응, 엄마. 합의 없이 단독 소송으로 갔대. 자긴 더는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어.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하진이는 어떻게 한다고 하니? 하진이 양육권은 자기가 갖겠대.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저 사람한테 맡겨도 괜찮은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 대기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정장 차림의 지수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지수는 제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 짧게 내뱉은 한마디가 전부였죠. 어머니, 여긴 가족끼리 감정 섞는 자리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여긴 감정을 따지는 데가 아니라 책임을 따지는 곳이지. 지수는 눈을 피했고 그 뒤로 민호가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거의 석 달 만이었죠. 판사님이 들어오고 간단한 사실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변호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엔 믿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 피고 측 시어머니는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감정적 스트레스를 주며 교육 방식에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육아 환경을 왜곡했습니다. 지수 측의 주장에는 제가 간섭이 심하고 가부장적인 시어머니로 묘사돼 있었습니다. 민호조차도 당황한 얼굴로 제 쪽을 바라보았죠.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지수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거야.
이건 내 입장에서 정리하는 방법일 뿐이야. 저는 순간 무릎 위로 손을 올려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의 허락을 받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67세고 은평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수 씨가 저를 처음 어머니라 부르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은 진심이 담긴 말인 줄 알았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몰라서 속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울리더군요. 무료 보모라는 표현, 숨 막힌다는 말, 다 들었습니다. 다만 참았을 뿐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준비해 온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군 부대 근무 시절 저에게 전달된 감사 편지,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진, 그리고 손주 하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정답은 없죠. 하지만 최소한 거짓 없이 아이를 대하는 마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가 준비한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싫대. 할머니는 영어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창피하대. 근데 난 할머니 좋아. 법정에 있던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다 끝나고 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야. 판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양육권은 피고인 민호 씨에게 귀속됩니다. 원고 측은 아이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었고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임을 인정합니다. 지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정해진 면접 교섭 시간 외에는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절된 관계 안에서도 손주의 마음만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파문을 일으키곤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 아들 민호는 정식으로 하진이의 양육권을 갖고 저와 함께 셋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면접 교섭 권한을 받았지만 처음 몇 번을 제외하곤 이내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 하진이를 돌보고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영어책 읽어줘요. 하진이는 매일 밤 잠자기 전 제가 읽어주는 영어 동화책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저는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말했죠. The moon was so bright that night. 달이 그날 밤 얼마나 밝았는지 말이야. 늑대도 길을 잃지 않았대. 하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와 할머니, 진짜 영어 잘해요. 우리 엄마는 할머니 영어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책장을 덮고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말을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단다. 누군가를 속이려고 말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마음은 멀어지는 거야.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 커서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민호는 별거 이후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선 책임자급으로 승진했고 하진이의 학교와 일정도 본인이 직접 챙겼습니다. 엄마, 예전엔 내가 왜 이기적인 선택만 했는지 모르겠어. 지수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면서 엄마가 느꼈던 외로움이나 무시는 보려고도 안 했던 것 같아. 저는 민호에게 말했죠.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해. 이제라도 너한텐 기회가 왔고, 넌 잘하고 있어. 어느 봄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던 저는 손에 장갑을 낀 채 문을 열었고 그 앞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얼굴. 입술엔 바람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지수야. 무슨 일이니? 지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하진이한테 주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 제 마음 조금은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꺼내 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엄마가 준 거야? 그래. 읽어보고 싶으면 읽고 싫으면 안 읽어도 괜찮아. 하진이는 조용히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하진아, 엄마가 많이 부족해서 너한테 상처 줬을지도 몰라. 그때는 엄마도 뭐가 중요한지 잘 몰랐어. 할머니는 엄마가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미안해. 너는 꼭 사랑을 줄 아는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 마이너스 엄마가. 하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제 무릎에 기대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말한 대로 할머니는 훌륭한 사람이래요. 그래. 그걸 내가 알아줬다면 난 그걸로 됐다. 며칠 뒤 지수는 약속한 면접 교섭일에 하진이를 데려가기 위해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할머니랑 있을래요. 지수는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해. 돌아서려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너무 젊고 세상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진이가 너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린 거지. 하지만 그 말 고맙게 들을게. 그녀는 그날 이후 멀리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따금 아이에게 선물을 보내오긴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우리 삶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하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을 맞았고 민호는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으며 저 역시 주름진 손등 위로 흐르는 시간의 결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셋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과학시험 봤는데 나 진짜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하진이 또 100점 맞겠네. 오늘 저녁은 갈비찜 해줄까? 진짜요? 아싸. 역시 할머니는 내 편. 아이를 키운다는 건 대단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지루한 일상의 작은 순간을 곱게 다듬는 일이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더 깊이 실감합니다. 민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의 팀장이 된 뒤로도 저녁이면 꼭 하진이와 시간을 보내려 애썼고 주말마다 집안일도 함께 해주는 듬직한 아빠가 되었죠. 어느 날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중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다 엄마 덕분인 거 알아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엄마가 그때 하진이 안 놓고 지켜줘서 나도 나 자신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린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그 말에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야, 세상에 누가 자식 망하는 꼴 보면서 모른 채 하겠니?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다 감당해줬잖아요. 엄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하진이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 말했죠. 할머니는 그냥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진짜 나의 선생님이에요. 하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
작은 체육관 무대 위에 오른 아이는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상장을 받아들고 짧은 수상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많은 분들께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아빠. 그때 아이는 고개를 돌려 관중석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도 가르쳐 주고, 밥도 해주고, 제가 울면 옆에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조용히 뒤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저한텐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선생님이었어요. 관중석 여기저기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순간을 두 눈에 고이 담으며 가만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래, 순자야. 내가 견뎌낸 시간들이 이렇게 꽃으로 피는구나. 그날 밤 졸업식이 끝나고 모두가 잠든 뒤 저는 서랍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지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하진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다만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몰랐던 엄마였어. 너를 안아주던 할머니 손길이 언젠가 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는 날. 그날은 엄마도 너에게 조금은 다가갈 수 있을까? 너를 낳았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는 엄마가. 편지를 덮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바람이 조용히 창문 틈 사이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그 안에서 사람은 조금씩 성장하고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엔 늘 기억이라는 이름의 시간이 남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진짜 중학생이에요.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수학 동아리도 만들 거야. 하진이는 이제 저보다 키가 크고 말도 성숙해졌지만 아직도 저녁마다 제 무릎에 누워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직접 요리를 하고 저는 그 옆에서 나물 무치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이젠 내가 제법 아빠다워졌네. 엄마가 다 가르쳐 줬잖아요. 사람을 믿는 방법, 붙잡는 방법, 그리고 놓아주는 법까지. 우린 그렇게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서툴지만 단단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느긋하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민호가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지수가 보낸 문자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핸드폰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리는 인사가 이토록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곧 외국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인데 이제야 실행에 옮기게 되었네요. 더는 하진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면접 교섭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제가 닮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철없던 지난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지수드림. 문자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 잘한 결정이야. 그 아이도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하진이에게 말했죠. 하진아,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내 안에 남는 건 공허함 뿐이란다. 이제 우리 그 사람을 놓아주자. 하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어디서든 행복하길 바랄 거야. 시간이 더 흘렀고
이제는 하진이가 친구들과 바깥 활동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민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집 근처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곤 하죠. 할머니 영어 발음 진짜 좋아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럴 땐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배운 덕분에 그 말들이 아직도 살아있나 봐. 졸업식이 있던 날, 하진이는 학교 숙제로 나의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써야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진이가 책상 위에 두고 간 노트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사람들은 내게 엄마는 없냐고 묻지만 나는 당당하게 말한다. 할머니가 내 엄마예요. 할머니는 나를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말없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조용히 매일을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말할 거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이 되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저는 한 사람의 시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삶을 지나온 어른으로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곁에 있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처도 오해도 불신도 시간과 진심 앞에서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일을 살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